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페이지예요? 222페이지. 222페이지 보니까 제4장 뭐가 나와요? 등기 절차 총론. 여기 나오죠.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걸 정확하게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5세트를 한번 써봐요. 이제 게시. 지난달에 강의 들은 사람은 어딘가 하나 써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에 따른 분류. 요게 이제 5세트가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한번 숙지해보죠. 여기에 이제 당사자가 게시한다. 이렇게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뭐예요? 신청이죠. 관공서 그럼 무슨 등기예요? 촉탁 등기. 등기관 하면 직권이죠. 법원 하면 무슨 등기예요? 명령 등기.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 신청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해줘야 돼요. 당사자 뭐예요?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이걸로 이 신청으로. 요 두 개는 뭐라고 그랬죠? 원칙이고 요게 뭐예요? 외정. 예의적 측면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등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일단 기초 체력을 강하고 그 다음에 근력을 좀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부터 자꾸 숙제하라고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거는 뭡니까? 관공서, 촉탁, 등기. 이렇게 하살펴 놓으세요.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규정을 두고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 세트가 이제 딱 구비가 되는 겁니다. 사장과 관련돼서 요 세트 구비가 안 되면 모든 게 이제 들리는 게 뭐예요? 신청밖에 안 들려요. 신청. 요거밖에 안 들려요. 우리 전 시간에는 뭐밖에 안 들려요? 등기. 요거밖에 안 들렸죠. 그러면 게시에 따른 분류로서 그러면 이제 요걸 좀 빼봐요. 이렇게. 그러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뭐예요?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 신청으로. 요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게 아주 출제돼요. 골칫덩어리고. 그래서 직권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 관제와 관련돼서 한 세트를 꼭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원칙은 뭐냐? 원칙, 이건 뭐예요? 바로 당사자 신청이라는 거예요. 당사자 신청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미 신청이 되죠. 이미 신청.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의적 측면이 있어요. 예외. 예외가 뭐가 있어요? 바로 등기 강제라는 게 있어요. 등기 관계와 관련돼서는 3개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은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느냐? 바로 1개월이라는 거 기억해 두고, 요거는 대표적인 이제 표제부를 강제하고 있죠. 두 번째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요거는 며칠이 60일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각국 소유권이죠. 세 번째 이제 명의신탁에서는 이제 몇 년이에요? 바로 3년이 됩니다. 3년의 등기를 강제하죠. 요거는 어디? 각과하고 얼굴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특별조치법 몇 자예요? 주요 글자가 5개죠. 그래서 5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전체에 배웠던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게 있어요. 모두 생략 등기. 세 번째, 이제 거민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거민계약서.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를 강제한다. 보전 등기.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이제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이제 한 세트가 이렇게 구비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숙지를 해봐요. 원칙, 당사자 신청, 임의 신청, 등기 강제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죠. 부동산 등기법 1개월, 즉 폐쇄부를 나타내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갖고 명의신탁은 3년 갖고 얼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금융계약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자, 어떤 사람은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누구나 요거는 누구나 외워야 돼요. 근데 응용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활용을 못 해 먹어요.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지목 변경 며칠이 강제할까요? 1개월이죠.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며칠? 60일. 자, 이걸 우리가 활용해 먹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요 3년이라는 의미를 좀 확인해 주세요. 3년은 뭘까요? 바로 자, 장기 미등기자가 돼요. 그러면 장기 미등기자는 뭘로 처벌받는다? 바로 명의신탁으로 처벌받는다는 거. 선생님, 저는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 안 해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네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가 있죠.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공동신청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A가 무슨 신청이에요? 이게 바로 단독신청이 돼요. 어머,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늘 출제되는 것, A적 측면에서 단독신청, 여기에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신청의 종류, 이렇게 한 세트 딱 마련해 줘야 되고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것, 또 제3자라는 게 한 세트가 있어요. 제3자. 자, 원칙은 뭐예요? 당사자 신청이죠. 당사자 신청. A가 뭐예요? A가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다. 제3자에 의한 신청. 자, 제3자에 의한 신청과 관련돼서 세 개가 있죠. 우리가 이제 포괄 승계인 등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인 신청이 있어요. 대리인 신청. 그럼 제3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또 한 세트가 구비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 자, 등기 신청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 신청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자, 전자신청이 있어요. 나란히 매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완화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걸 못 외우면 이제 다음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숙지하자고요. 등기신청 방법 매도화되어 있다. 두 종류. 이완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자신청. 무조건 출제가 돼요.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등기신청 방법 매도화, 이완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자, 원칙이 방문이고 A가 전자신청이다. 이러면 틀려요. 나란히 백렬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 자, 제3자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원칙, 당사자 신청, A외, 제3자의 한 신청. A적 측면은 매년 출제가, 용어 정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괄 승계인,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무슨 신청이 있어요? 원칙, 공동, 예외, 단독. 이렇게 한 세트 마련해 놓고.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당사자 신청, 임의 신청, A적 측면으로서 등기 강제. 이것도 역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죠. 자, 특별조치법, 그럼 몇 개? 5개.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금융계약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서로 한번 가보죠. 자, 몇 페이지를 펼치냐 하면 222페이지.
자, 222페이지 크게 봐요. 일단 세트를 구분하면 등기 절차의 개시로서 당사자 신청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거기 오른쪽 가보죠. 2번에 뭐가 있어요? 관공서 촉탁 등기. 자, 뒷장을 넘기니까 뭐예요? 신청주의 A로서 오른쪽 225페이지 A가 있죠. 등기원이 직권에 한 등기, 그게 이제 별표 3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뒷장을 넘겨서 자, 그러면 거기 226페이지 2번에 법원에 명령이 한 등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222페이지 또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크게 본 게 이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뭘로 잘라요? 이 신청으로 반드시 우리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거기 222페이지로 가니까 당신 청주의 내용으로서 2번 봐봐요. 무슨 신청이 있죠? 방문. 그 다음에 3번에 무슨 신청이 있죠? 전자 신청이 있죠. 약간 이 부분이 기본서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 방문, 전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가로 2번에 봐봐요. 가로 2번에 무슨 신청이 있죠? 이미 신청이 있죠. 요거예요. 이미 신청과 관련돼서 예외 등기 강제 요 부분이죠. 그러면 223페이지 강제 신청과 관련돼서 조금 보죠. 자, 이렇게 이제 지웠습니다. 이렇게 지웠으면 지우는 순간 싹 지워지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머릿속에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와야 돼? 자, 원칙이 이미 신청이 원칙이나 A가 A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 있다. 등기법 1개월 표제부. 자, 특별조치법 60일 갖고 명의신탁은 몇 년이죠? 3년 갖고 알고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거기 이제 강제 신청과 관련돼서 좀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러면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표제부.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죠. 어디에서 등기를 강제하죠? 등기법에서. 자, 표제부는 두 종류가 있죠. 우리 등기는 크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토지도 1개월, 건물도 1개월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위반했을 때 여기는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의 차이겠죠. 자,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었어요. 근데 건물에 대해서 1개월 위반, 이것도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어졌다라는 거. 요걸 조심해 놔야 돼요. 요거는 작년에 출제됐지만 올해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도 1개월, 그 다음에 건물도 1개월, 위반 시 둘 다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다라는 거. 그거 한번 찍고 들어가야 돼요. 자, 권리관계와 관련돼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있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과 소유권 이전은 특히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며칠? 60일. 자, 그러면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나눠보자고요.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근데 여기는 건물을 신축했어요, 안 했어요? 완성이 안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건물이 완성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다른 사례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어. 요거 조심해야 돼요. 얘네들은 신청 의무가 없다. 자, 그러면 언제 신청 의무가 발생하느냐? 여비하고 비로소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건물이 완성된 후에 60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에요. 그러면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이 언제냐? 바로 이 날이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장 등재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건물이 완성됐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그러면 자,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한번 숙지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건물의 신축자는 어때요?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이때는 언제 하죠? 대장 등재일, 즉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요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두고. 자,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또 한번 봅시다. 자, 매매라는 거죠. 매매. 매매는 쌍무의 편무예요. 쌍무죠. 매매는 낙성이에요, 요물계약이.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의 특징은 뭐가 돼요? 그러면 봐봐요. 자, 매매란, 그러면 매매가 뭐예요? 매매란. 사고 파는 것. 이러면 틀립니다. 사고 파는 것을 당사자가 약정하는 것. 항상 낙성계약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바로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럼 매매는 쌍무의 편무예요. 자,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의 특징은 뭡니까? 요거죠. 바로 결련성이라는 거예요. 결련성. 그러면 결련성은 뭐 세 가지가 있죠.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성립상의 결련성, 그 다음에 이행상의 결련성, 존속상의 결련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쌍무계약의 특징은 그러면 동시 이행 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자,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 뭐냐? 바로 요거는 뭐라고 써놨어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자, 정형 쌍무의 편무예요. 편무 계약이죠. 요거는 결련 관계가 없죠. 그러면 계약. 자, 계약 효력 발생일로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에 신청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출 자료가 있어요. 오늘 확인 문제도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좀 이따 우리가 풀어볼 거고.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숙제하죠. 이거는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대장 등재일이라는 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60일. 매매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정해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거기 다시 한번 보죠. 자, 1번에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기가 포인트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2번과 관련돼서 계약 체결할 당시에 보전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거기가 포인트죠. 거기 밑에다 뭐를 하나 써놔요? 대장 등재일. 자,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쌍무계약 밑에다 매매라고 써놔요. 매매.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그 밑에 뭐라고 하나 써놔야 돼?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자, 이번에 편무계약은 정의로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정리해서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요거는 뭐예요?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요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매는 뭐예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정의는 계약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요. 그러면 당사자 뭐예요? 당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에 뭐예요?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의신청으로. 그러면 223페이지 2번에 강공서 촉탁. 거기 다시 한번 보죠. 자, 강공서 촉탁 등기는 3개가 원리예요. 원리입니다. 그럼 주체는 뭐예요? 강공서가 하는 거다. 강공서. 자, 오늘은 이제 요원달 것은 좀 보강을 해야 돼. 강공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바로 원칙이다. 원칙.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적 측면이 있죠. A적 측면은 뭐예요? 각종의 공사. 자, 각종의 공사도 A적 측면으로 촉탁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무슨 규정이 있다면? 법률 규정이 있다면.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간혹하다 이런 의미가 나와요. 뭐라고 써놨죠?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가 뭐예요? 공매 담당자죠. 공매. 그럼 자산관리공사가 어디 있어요? 대표적으로 본사가. 자, 강남 뉴욕 제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도 촉탁 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규정이 있다면?
법률 규정이 있다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집은 우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봐봐요. 촉탁 등기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의미한다. 어때요? X. 각종의 공사들도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촉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자, 두 번째는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등기의 진정성 보장.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촉탁 등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수학 공식이에요. 그럼 최소한 이거는 우리가 숙지해 두고 써먹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무슨 성이 확보됐죠? 진정성. 그러면 이제 등기 필 정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지문의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되죠. 등기 필 정보도 무슨 성을 확보하겠어? 진정성.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어때? X.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전자 촉탁과 관련돼서는 요거죠. 자, 출석주의 면제라는 거예요. 출석주의 면제. 자, 출석주의가 면제가 됨으로써 이 출석주의는 뭐냐? 그 옆에 또 한번 우리가 약간 살을 붙여 나가야 됩니다. 29조 4호. 4호가 출석주의거든. 그럼 4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거. 이게 출석주의와 관련돼서는 우리 작년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우려먹었어요. 28회 때. 그러면 저희가 촉탁 등기를 하려면 자꾸 또 이거는 해야 돼. 요걸 외우지 않은 이상은 이제 촉탁 등기를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요걸 키워야 돼요. 자, 등기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권력을 키워야 돼요. 권력을 키우기가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계단입니다. 계단. 천천히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갈래? 권력, 계단에 올라갈 때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빨리 올라가야 돼. 그래야 권력이 키워집니다. 자, 내려올 때는 계단을 내려가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올라올 때는 계단으로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고 근데 내려갈 때는 관절이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는 계단. 그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게 충격이 가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초 체력을 권력을 키워야 돼. 그럼 봐봐 이제. 자, 그러면 저희가 시험장에 가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봐봐요. 자, 촉탁 등기다. 그러면 촉탁 등기는 이렇게 줄줄 나와야 돼. 원칙, 관공서, 예외적으로 각종의 공사들도 가능하다. 등기 진정성이 보장됨으로써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류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예를 하나 들어놓은 거고요. 자, 관공서는 바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출석주의 면제. 그러면 4호가 적용이 배제된다. 세상에 자꾸 공짜를 원하는데 공짜를 바르면 안 돼요. 요거 자기가 뭐예요? 등기가 나오면 이 등기는 자꾸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자, 등기는 두 가지 측면이. 지적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외워서 문제가 접목이 되지만 등기는 뭐예요? 기초 권력을 키워가면서 암기까지 요구하기니까. 암기까지만 해도 점수가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등기는 자기가 받아들여서 완전히 소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공시법이 그래서 40문제 정도가 나와야 돼. 이 40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기껏 해봐야 뭐예요? 24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뭐예요? 강사를 이거 개무시하는 겁니다. 개무시. 자, 그래서 이제 24문제가 아니라 40문제가 나와요. 실무상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 과목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2차 과목에서 공법, 세법, 공시법령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문항수가 그러면 왜 그러면 24문제입니까? 세법이 16문제고.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밥그릇 때문에 그래. 밥그릇. 자, 중개사가 뭐예요? 세법을 잘 알면 세무사가 할 일이 없어지거든. 또 뭐예요? 등기를 잘하면 법무사가 할 일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세상이 이제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알지 말라고. 변호사, 법무사 아니면 세무사 쪽에서 알력이 들어와서 그래요. 사실 공시하고 세법이 각각 40문제가 출제가 돼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두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웠어요. 이제 써먹지를 못해 이제. 이제 봐봐요. 응용력이 있나 봐봐요. 자, 포락지가 뭐예요? 하천부지화 되죠. 포락지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질까요?
바빠 이제 소화를 시켜야죠. 허락지는 뭐예요? 바로 지적소관청에서 연락이 온다고. 그러면 지적소관청, 제자로 본지만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써먹어야 돼. 경락. 경락은 어디에서 해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은 마사지 이러는데 경락은 법원이죠. 법원. 자, 법원. 법원 그러면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은 법원 그러면 자꾸 명령 등기로 가요. 명령 등기가 아니겠죠. 명령 등기가 되려면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 신청이 붙어야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락은 법원으로서 이때 법원은 관공서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등기죠? 촉탁 등기야. 자, 근데 못난 사람들은 자꾸 촉탁 등기의 종류를 외우려고 그러고요. 어떤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은 촉탁 등기의 원리를 기억한다고. 거기에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하고, 자, 지금은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이제 오른쪽 225페이지 신청주의 A로서 등기관의 직권회한 등기가 있어요. 자, 직권회한 등기. 그러면 직권회한 등기가 이제 별표 3개짜리입니다. 예적 측면으로서 그걸 한번 정리해보죠. 자, 직권 등기가 되려면 첫 번째 이제 그 옆에 원리를 가르쳐줬죠.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등기관이 하는 게 직권이다. 자, 명백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돼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자, 네 번째,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직권으로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다섯 번째, 그럼 통지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 5개가 이제 베이스가 깔려야 돼요. 자, 첫 번째, 누가 해주는 거다? 등기관.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되고,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 다섯 번째, 직권. 소유자가 모르니까 뭐예요? 통지. 요건 이제 깔아놓고. 자, 직권 등기는 골치 덩어리예요.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제 오늘 요렇게 해서 이제 또다시 하나씩 살펴보죠. 자, 가로 2번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슨 등기가 있죠? 보전 등기가 있어. 자,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위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요즘 이제 이런 게 불만이에요. 자, 기초체를 강화하라니까 이 보전이 뭐예요? 보전이. 이게 처음이죠. 처음. 자, 소유권은 각고예요. 각고. 자, 직권은 등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관이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이게 무슨 등기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공식이 있어요. 원칙.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원칙. 자,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해요. 요건은 뭐예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예적으로 이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여기는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29회 때 지문으로 출제됐어요. 작년에 저는 박스로 출제될 줄 알았더니, 자, 지문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모두는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외워봐요. 자,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예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근데 간혹하다 질문을 해요. 왜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다 규정을 해놨어.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암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써먹으면 오래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써먹지를 못하면 응용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장기전으로 돌입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잠시 한 30분 동안 침묵 한번 해봐요. 원칙. 이걸 외워서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봐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봐봐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자, 이 지문이 딱 나오는 사람들이 애울 생각을 해요. 애우지 말고 이해를 할 생각이에요. 요거는 이해야. 요거는 애워야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풀어나간다고요. 봐봐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구나. 미등기 부동산이구나.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하는구나. 요걸 따져보니까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네.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갖췄거나, 그러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와 관해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포인트라는 거네. 그럼 이 자리가 법원이어야 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해 준다는 거예요.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죠. 그럼 이 자리를 자기가 이제 우려 먹어야죠. 그러면 봐봐요. 여기 이제 가처분 등기가 들어갔다. 가처분 등기가 들어갔다. 어떨까요? 가처분 등기가 들어갔다.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그럼 직권으로 보전 등기와 관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고 그 안에 가처분 등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 처분 제한이 들어갔다. 그러면 처분 제한, 체납 처분 압류 등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체납 처분 압류 등기는 어떠냐? 바로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거든. 그래서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그렇게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응용을 못하니까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응용을 못하니까. 일단 기초 세력을 다지지 않고 이걸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공통점은 이걸 애우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암기하고 이쪽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없어요. 보통 보면 응용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보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걸 암기해놔야 돼.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갔다. 임차권 등기 명령. 원칙이 A죠. 그러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합격과 불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 차이점 봐봐요. 합격한 사람은 요걸 숙제예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의 공통점은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사유를 외울 생각을 한다고. 사유가 몇 개가 많은데 그 사유를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원리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이제 지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억을 짜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한 게 이거죠. 봐봐요. 순간이 뭐예요? 순간이 쌓이면 뭐가 될까요? 시간이 돼요, 시간. 시간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세월이 돼요, 세월. 그래서 지금 정도 많이 들었죠. 벌써 3월 우리가 1월부터 봤으니까 세월. 지금 며칠 남았어요? 한 190일 정도 남았어요. 많이 남은 기간입니다. 세월이 쌓이면 뭐가 될까요? 바로 추억이 돼요, 추억. 추억과 기억의 차이는 뭘까요? 추억은 그냥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추억은 그냥 연상해 놓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억으로. 그런데 기억이라는 것은 어때요? 쥐어짜야 돼.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려면 쥐어짜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억과 기억은 뭐예요? 나쁜 추억과 나쁜 기억은 꼭 사람들한테 이렇게 돼요. 바로 핑계를 댄다고. 핑계. 나쁜 기억들은. 진짜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들은 뭐예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참 좋았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순간이 쌓이면 시간이 되고, 시간이 쌓이면 세월이 되고, 세월이 쌓이면 뭐가 돼요?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합격을 해야 추억과 기억이 아름답게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지웠으니까 어때요? 기억을 하셔야죠. 지어짜야 돼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지어짜서 지어짜서 거기에다 문제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자 29일 때 한 개의 주민이 나와서 올해는 또 역시 박스로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제 내용을 알면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요. 그럼 한번 볼까요? 1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원칙이에요. 원칙. 자, 미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원칙이 A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칸은 외울 필요가 없겠죠. 등기간 줄쳐놔봐요. 등기간 밑에 직권이죠. 가실 동그라미. 가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애시당초 잘못한 거죠. 그럼 빠진 부분 차고 원시적 후발적이 아니라 원시적 어떤 등기, 직권, 경정 등기가 이루어져요. 자,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줄쳐놓고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저희가 변경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이때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변경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때는 이해관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권 변경 등기. 자, 이번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현강 편찬해야 돼요. 자, 정부의 주소 변경 사실이 맹백 동그라미 쳐놓고, 자,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직권으로 해줄 수 있어. 근데 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현강편처럼 하느냐? 그걸 장난쳐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시에도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한해서예요. 그걸 기억해 주시고. 자, 3번의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지적 홍보에 불일치한 경우 지적 소관청의 통지에 대한 부동산 표시.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죠.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어.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뜻 동그라미 쳐놔봐요. 뜻. 자,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에요. 자, 100%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99.8%.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뜻 들어갔다. 뜻을 뭐라고 그래요? 자, 취지예요, 취지. 취지가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법률 개정으로서. 자, 그러면 이제 99.8%인데,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자주 출제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요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착상을 해놔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요 두 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요 두 개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출제원은. 그러면 여기 이제 뜻이 걸어가니까 직권, 이러면 안 돼요. 요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계약상 공용법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이제 노인정과 관리사무실이죠. 이게 뭐예요? 바로 표제부죠. 표제부만 둔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단계 잡아서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이 규약은 누가 정하느냐? 아파트 동주민이 정해요. 그럼 동주민이 정하면 동대표가 있거든. 그걸 규약을 가지고 혼자 등기소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단독 신청에 조심해놔야 됩니다. 계약상 공용본의 뜻에 등기는 대표적인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러면 이 뜻이 들어갔죠. 이거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기초 체력이 된 사람은 여기 뭐가 있어요? 2죠. 2. 그건 무슨 등기? 명령 등기가 돼.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어짜야 돼.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규약상 공용본의 뜻의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이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명령 등기이다. 그러면 나머지 뜻이 들어가면 99.8%는 맞다. 직권. 이렇게. 자, 그러면 1번에 가서 대직권이라는 뜻 동그라미. 자, 추가적 공동저당 설정 시 공동담보라는 뜻 동그라미. 자, 토지만에 관해서 별도 등기 있다는 뜻 동그라미. 4번에 건물만에 관한 뜻의 동그라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고, 자, 요 두 개를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자주 출제돼. 모의고사도. 계약상 공용본의 뜻의 등기, 단독,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명령 등기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해서.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뭐 이해가 빠르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회복이죠. 회복. 여기 뭐예요? 말소죠. 회복 등기가 되려면 말소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말소 대상이 없다면 말소 회복 등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려 먹어야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우리가 28회 때 이런 질문이 하나 출제를 했어요.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 어때요?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는 불인정이 된다고.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가 돼야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당사자 또 안 나오네요. 당사자, 신청, 강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이죠. 그러면 말소 등기의 종류는 몇 종류냐?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종류. 그러면 신청 말소, 적탁 말소, 직권 말소. 그러면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회복 앞에 말소가 붙었다. 앞에 말소 대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신청으로 말소됐다면 회복 등기도 신청이야. 적탁이면 적탁, 직권이면 직권. 항상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의 관계에서 여기 앞을 확인해 둬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앞에가 이제 신청이면 여기도 신청, 적탁이면 적탁, 직권이면 직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권리에 대한 잘라봐요. 그럼 무슨 말소죠? 앞에가 직권이죠. 그러면 회복 등기도 뭘로 이루어져? 직권으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저 이제 지역권이에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네.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서비스는 우리말로 한다면 편익이에요, 편익. 자, 극단적으로 한다면 길이에요, 길. 그럼 지역권과 관련돼서 뭐가 있느냐? 바로 요역지. 그 다음에 성역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역지. 자, 여역지라는 것은 뭐냐? 그 여역지가 이제 모르겠으면 일단 성역지부터 먼저 잡아내요. 서비스를 준다. 그래서 요거는 주는 토지. 그래서 성자가 의역을 하게 되면 줄성자가 돼요. 그럼 요거 여역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토지다? 받는 토지가 돼. 그럼 결론적으로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뭐예요? 성역지가 돼요. 그럼 여역지와 관련돼서 받는 토지는 반드시 전부가 받겠죠. 그럼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뭐도 되죠. 일부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근의 문제 성역지 범위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성역지는 일부도 될 수 있고 전부도 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성역지는 남의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니라 타인 토지죠. 자, 성역 요역지는 뭐예요? 자기 토지 거예요. 자기 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걸 뭐라고 그래? 지역권이라는 거예요. 지역권. 그러니까 이걸 살짝 한번 빼볼게요. 거꾸로 읽어봐요. 지역권. 이걸 거꾸로 하니까 지역권. 지역권을 다시 읽으면 뭐예요? 요역지와 뭐예요? 성역지가 있다는 거. 자, 이제 기초 체력을 배양했으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이제 보죠. 자, 여기 이제 요 부분이 두 필지가 있어요. 자,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될까요? 맹지가 되죠. 맹지. 그럼 길이 필요하죠. 길이 올라탔다. 뭐예요? 성역지가 돼. 그러면 요거는 무슨 지가 되죠? 요역지. 이거는 성역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길을 준 사람은 누가 줬죠? A가 줬죠. give. 그래서 give예요. give. 이렇게 하면 take가 돼. 그럼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역지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성역지는 신청이고 요역지는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를 해줘.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숙지를 해야죠. 그러면 두 가지 탄탄하게 그러면 성역지에서 성자니까 요거 신청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해는 순간이니까 그러면 요역지는 뭘로 등기가 이루어지죠?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해 준다. 그래서 앞으로 요직 이렇게 잡아둬야 돼.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성역지 밑에 신청이라고 써놓고 요역지 밑에는 요직이라고 써놓으라고. 암기 코드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성역지는 뭘로 이루어져? 신청. 요역지는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요직.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봐봐요. 다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여기라는 것은 뭐예요? 서비스, 편익. 그럼 여역지는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전부의 일부의 전부. 성역지는 주는 토지로서 전부 일부. 요거는 무슨 토지? 타인 토지. 요거는 자기 토지. 그럼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무슨 권? 지역권.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 달, 다음 달에 이제 프린터로 나갈 거예요. 프린터로 이제 나가는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독일학자 칼 슈미트가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대단한 분이죠. 헌법의 헌법학자예요. 헌법학자. 자, 칼 슈미트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 사람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결단. 결단이라는 자, 정신이 되려면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이 결단을 본받아서 한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 심어 그러면 뭐예요?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칼 슈미트의 이 결단론자의 어떤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결단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봐봐요. 뭐죠? 산. 이 산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가 이거는 뭐 가치 없는 거고 어차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대단한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산. 이 산을 울창하게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야, 업적. 자, 1960년대 비행기 타고 오니까 민둥산인 거야. 그래서 뭐예요? 오늘부터 나무 심자. 나무를 뭐다 안 심고,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걸 잘라가는 사람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보다 뭐예요? 엄벌에 처한다. 그래서 이 하루아침에 야산이 뭐예요? 이렇게 울창하게 된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세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산에 대해서, 산을 울창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도 바로 마찬가지 결단이 필요해. 자, 5월달에 넘어가기 전에 결단이 필요해. 결단이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용어예요. 용어라는 것은 그러면 이번 달 4월달 넘어가기 전에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잡아야 된다?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 이 개념을 잡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 안 남았지만 자기가 뭐예요? 적어도 개념 한 번은 잡고 가야 돼. 제일 뭐예요? 제일 하나는 게 이거예요. 민법 시간에 강의할 때. 그럼 봐봐요. 무효가 뭐예요? 무효가. 그럼 또 대법원 뭐에 10점 팔고 무효야 이래요. 무효야. 아니에요. 무효라는 것은 이렇게 개념이 나가야 돼. 자,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러면 성립 요건은 갖췄는데 뭐예요? 이게 또 암기가 돼야죠.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췄지만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결론적으로 무효는 아깝거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뭐예요? 아깝으니까 뭐예요? 무효행위의 재생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무효행위의 재생. 아깝잖아요. 성립 요건은 갖췄으니까. 그러니까 무효행위 재생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로 민법에 3개가 있죠.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라는 개념을 하나 정확하게 숙지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봐봐. 당사자가 없어. 그럼 무효다 이러면 다 맞아. 그러면 기초체력이 없는 사람은 당사자가 없으면 무효다. 이러면 틀리죠. 당사자가 없으면 법률행위 성립 자체가 부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해. 그러니까 서민들은 뭐예요? 서민들 생각에는 뭐예요? 결단이 없어. 결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수험생들 합격한 사람은 결단이 딱 한다고. 내가 뭐예요? 이번 달에 내가 수업을 절대 안 빠지겠다. 결단.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이 공통점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피곤하면 안 나타나고 조금만 사정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뭐예요? 아버지가 내일 돌아가신다. 저 안 가요. 안 갑니다. 어차피 뭐 돌아가실 거.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저녁에 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 자체가. 아마 오늘 뭐예요? 지역권과 관련돼서 지역권의 개념도 뭐예요? 정확하게 잡아놓자. 그러면 이거는 여역지는 뭐예요? 자기 토지, 성역지는 타인 토지. 그럼 지역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놓자.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무슨 것? 지역권. 자, 말소등기.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자, 29조. 1호. 자, 1호. 그래서 29조 1호하고 2호가 있죠. 1호 좀 외워라 그랬더니
못난 사람들은 아유 선생님 못 외워요. 한번 좀 외우라고 그러는 사람은 외워야죠. 그럼 1호가 무슨 위반이? 가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절대 무효로서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에 대해선 이의신청에 대해서. 그러면 1호가 거기 가날 위반의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해당하는 등기의 말소, 무슨 말소이? 직권말소죠. 자, 3번과 관련돼서 3번도 자주 출제돼요. 오늘 만약에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다. 그러면 3번이 올해 사례 문제로 출제된다고. 자,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이제 봐봐요. 지난번에 이제 봐봐요. 가등기 이야기했어요. 가등기를 좀 숙지하세요.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해예요. 그러면 이해를 하더라도 이해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건덕지가 있어야지. 맨날 법학은 이해를 해야 돼. 백날 이해해봐요. 백날 이해해봐야 점수가 7.5에서 37.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 요번에 4월달 모의고사 꼭 한번 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자, 그러니까 그러면 4월달 이해했으면 뭐예요? 37.5밖에 안 나와. 그러면 여기 나머지 62.5는 뭐예요? 암기야.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딱 뽑아. 이야, 이게 암기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겠구나.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죠? 순위 버전.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보죠. 그럼 자기가 이제 생각을, 그 다음 단계가 이해야. 자, B가 A한테, B가 A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C한테 처분했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등기했으니까 물권 변동이 발생해요. 자, B, 그러면 D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C가 D한테 팔았어요. 등기를 이미 갖췄죠. 물권 변동이 발생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가소롭다는 데 의식고 있어. 어차피 니네들이 날고 끼어봐야 나보다 순위는 꼴등이야. 그러니까 자, B에서 그럼 B라는 사람은 가등기계에서 번등기를 실행해. 순위가 쏙 올라가. 니네 죽어 임마. 여기야 요거. 그러니까 뭐예요? 원칙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야 돼.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을 하나 써놔요. 양립 가능 그러면 이때는 살아남아요. 이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양립 불가능은 죽어야 돼. 그래서 양립 불가능. 양립 불가능 이때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라는 거예요. 직권 말소 대상이. 그러면 양립이 불가능하면 그러면 가등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죽여놓고 통지해. 딴 거는 뭐예요? 사전 통지인데 얘는 죽여놓고 통지해. 그래서 여기에다 꼬리표 붙여서 무슨 통지다? 사후 통지다. 이렇게 한번 써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립 가능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고 양립 불가능 직권 말소 대상이라는 무슨 통지? 사후 통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우리 엄마가 봐야죠. 자, 봐봐요. 자, 소유권하고 전세권. 소유권하고 소유권이라면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권은 양립. 너 죽어, 임마. 자, 소유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대로 전촉을 시킨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가정하입니다. 이게 전세권이고 전세권이다.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이중 전세권은 안 되거든. 그러면 이중 전세권 직권 말소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봐요. 저당권이야, 저당권. 저당권 양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저당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거든. 그러면 저당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거든. 그러면 저당권은 땡 잡아서. 저당권은 모두 양립 가능. 저당권은 직권 말소 대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요 이제 올해 만약에 2차가 좀 어려워진다면 이제 가등기와 관련돼서 요 부분이 가벌 변경을 넣어서 사례 문제로 전작한다고.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자, 3번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련 제3자의 권리의 말소.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측면을 나눠놔야 돼요.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을 나눠놔야 돼요. 그러면 양립 가능은 전석. 그러면 전석을 하더라도 후순위로 전석할까요? 선순위로 전석할까요? 후순위로 전석하겠죠. 가등기는 무슨 버전입니까? 순위 버전입니다.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4번과 관련돼서 봐봐요.
자, 원래는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직권 등기를 애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우라고 그러니까 뭐 요즘 컨셉은 뭐예요? 애우라는 강사는 좋아하고 이해시키는 강사는 싫어해요. 머리 쓰기를 싫어하거든. 뭐 별표본, 대부분.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한매건 행사입니다. 한매건 행사로. 그러면 여기 첫 강의 듣는 분은 이렇게 잘라봐요. 한매건 행사. 그러면. 자, 한매건을 뭐라고 그러네요? 이걸 애약 완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애약완결건, 애약완결건 하는 겁니다. 이 애약완결건은 무슨 건이냐? 형성건이야. 그러면 뭐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형성건이 뭐예요? 형성건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형성건이거든.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해. 그러면 이 자리에 형성건이라는 개념을 알고 가야 돼요. 형성건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러면 일방적으로 행사하니까 등기관이 죽여버려.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써요. 시험장감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면 행자에다 쓰고 직. 그래서 행직. 그래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러면 행직. 하나 아까 요직이 있었네. 요직, 행직, 요직, 행직. 이제 기억은 암기할 게 한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자꾸 룬팅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이번에는, 자, 5번은 수용 줄 서놔봐요, 수용. 자, 수용을 줄 서놓고, 그 밑에다 수용, 강의 듣는 사람은, 자, 수용을 줄 서놓고, 이렇게 원시취득이라고 써놔요. 원시취득. 그러면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이에 있는 권리대로 원칙상 직권 말소야. 원시취득은 원칙상 직권 말소입니다. 수용과 관련돼서도 자주 출제돼요.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예적 측면은 나중에 하면 되고요. 일단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소유권 이해 등기 말소 등기란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야.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공부를 대충 하니까 봐봐요.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에서 잘라줬죠. 이때는 그러면 직권 말소예요? 아니죠. 이때는 단독 신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그 이에 존재하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예요. 원칙상. 그러니까 끝까지 한국말을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자, 그러면 이제, 6번이에요. 6번과 관련돼서는 거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6번을 모르면 우리 민법에서 혼동을 모르는 거예요, 혼동을. 자, 그 밑에다, 그러면 예를 한번 써보죠. 자, 그동안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보자고. 자, 전세권 설정 등기, 무슨 등기? 이게 주등기죠. 자, 주등기야. 그러면 이 전세권은 등기를 전제로 하니까 이걸 전제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죠. 자,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 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돼. 그러면 이때 부기 등기는 별도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오늘 문제 1번이 바로 요 컨셉이겠죠.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예요. 그럼 맨날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저당권자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6번과 관련돼서 말소 등기 시 말소할 권리를 목적하라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주등기를 말소한 부기 등기는 등기하니 직권 말소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7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이제 지난달에 이제 오늘은 7번 그냥 가면 안 돼. 오늘은 수정도 좀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에서에서 언고가 순수한 경우 가처분 이후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말소 이거 삭제하세요. 요거는 이제 수정을 해줘야 돼. 자, 가처분 이후의 소유권 이해의 권리 말소 요거는 삭제를 하고 자, 가처분 등기의 말소만 남겨놓으세요. 자, 가처분 그거는 자, 적어놓고 요거는 이제 지난달에 이제 요거는 내공이 쌓여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한번 보죠. 자, 그 밑에다가 요게 올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4대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럼 그 밑에다가, 박스 밑에다가 요걸 하나 써놔봐요. 요거부터 처리해 들어가야 돼.
자, 이걸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요 밑에다, 박스 밑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렇게 이제 사례를. 자, 이 지문을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요거부터 처리해야 돼. 가처분 등기 후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자, 그럼 그동안 이제 애우지 않고 이해를 했던 사람은 충분히 이 지문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올해 여기 안 나와야 될 텐데, 올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 지문부터 처리해야 돼. OAX에 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자, 일단 여기가 박스예요. 요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항상. 한번 가처분 등기를 하니까 읽어봐요. 가가 포인트야.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가처분 등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맞아요. 재산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이거는 이제 이해야. 이제 이해를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맞으니까. 그럼 B가 이 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해서 여기다 써요. 4월 1일 날 가처분 등기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사례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자, 4월 1일 날 가처분 등기했어요. 그러면 A가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일단 4월 26일 날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4월 26일 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처분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죠. 그러면 A가 가처분 등기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C는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봤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판가름 좀 있다가 나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은 늘 불안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 자, B 패소 판결 바뀌어주세요. B 패소 판결. 기도발이 약했네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언제? 자, 6월 26일 날 성소 판결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여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등기가 처리 문제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B라는 사람은 무슨 판결을 받았죠? 성소 판결을 받았죠. 그럼 판결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요 4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요 사이는, 자, B가 성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단독 말소 신청입니다. 그럼 이때는 그러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A를 달아놔야 돼. 침해된 경우만.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객관식 지문이야. 가처분 등기에 B가 가처분 채권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4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부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 이러면 들려요. 뭐에 된 경우만? 침해된 경우에 한해서만. 조심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 줄 거는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등기가 처리가 됐어. 근데 여기에 이제 등기가 처리가 안 되죠. 요걸 위에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당해 가처분. 요 당해 가처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해줘. 그래서 직권 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 코드가 하나 나와요. 뭐라고 써놨죠? 당직.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요. 사례 문제로. 올해 만약에 등기법이 어렵게 출제된다면. 그러니까 그 앞에 그래서 그게 지워진 거야.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정거에서 언고가 성소한 경우 뭐에 대해서만 그 가처분 등기 말소만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야. 그러니까 요거는 책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삭제해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요 사례 문제 철저하게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제 22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 뭐가 나와 있죠? 법원의 무슨 등기? 명령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의 명령 등기는 여기로 왔죠. 그러면 이제 책 강의 듣는 사람은 이렇게 써놔요. 법원 줄 쳐놓고 명령 줄 쳐놔요. 명령. 그러면 이렇게 줄 쳐놓고 이렇게 화살표놔요. 무슨 신청이 있는 경우만.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붙을 때만 명령 등기야. 자꾸 이렇게 자기가 세뇌 교육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이라는 것은 자꾸 애를 써야 돼. 그래야 기억을 해놔서 문제 풀 때 지어 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자, 그러면 요 세 개를 자꾸 초보자들이 헷갈려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 요거는 밑에空간을 좀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명령. 명령 정본. 명령 정본 등기. 자, 그러면 출제원들이 요 세 개를 호시탐탐 이야기한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기초가 짧은 사람들. 그러면 가압류는 어디로 갈까요? 가압류는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요. 법원. 그러면 이 신청이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죠. 이때 법원은 그러면 뭐예요? 강공선에, 그러니까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명령 등기가 되려면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 신청이 붙어야 된다. 이의 신청.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거 가압류 등기를 해결할 때, 이거는 이제 연습이니까 이렇게 해서 기억을 지었잖아요. 가압류 등기는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로 가요? 임차인이 주거 이전을 합법해서 하거든.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그러면 이의 신청일까요? 신청일까요? 이거는 신청이야. 임차인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의 신청이면 안 되죠. 그러면 신청이네. 이때 신청은 강공서네. 강공서 그러니까 무슨 등기?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촉탁 등기야.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촉탁 등기야. 근데 요 과정을 자기가 연습을 자꾸 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돼.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한다. 어때? X야. 뭐예요? 촉탁 등기야. 근데 요것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요 정본을 자꾸 빼버려, 출제원은. 그러면 사실 정본이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가처분 명령 정본은 뭐냐? 자, 그럼 자기가 이해를 해놔야 돼. 가처분 명령 정보는 법원이 저한테 줬어. 그러면 가처분 명령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혼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출제원이 요걸 빼가지고 자꾸 명령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요 세 개는 그러면 우리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잡아놔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만약에 자 올해 어렵게 출제되면 요거. 그래서 기억해두고 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러면 당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자 속전속결을 당사자 보면 신청, 강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은 이의 신청, 명령. 이걸 딱 토대로 해야 돼요.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